안녕하십니까. 과일천국 인천 생태에서 과도와 복숭아 짓고 있는 대상체. 오늘은 상생소비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이 제도가 시행 끝난 그런 시점이지만은 또 저런 나이가 많은 분들 사용 방법을 모를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러면 먼저 상생페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했습니다. 중소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여러 정책들을 통칭해서 상생페이, 이재명 정부에서 적점을 둔 그런 사업의 되겠죠. 그러면 상생소비지원금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상생소비지원금은 과거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받을 수가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분기 대비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이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만 19세 이상으로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다 해당입니다. 물론 저는 농촌에 있다 보니까 가정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도 사업자로서 이러한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이 가지.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소비액 인정 부분과 불인정 기준이 있는데 이 취지에 따라서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동네마트, 시장, 카페, 분식점, 빵집, 요리점, 미용실, 안경점, 꽃집,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 물론 대행병은 되지 않습니다. 영화관, 극장, 놀이시설, 동네 세탁소, 헬스장, 카센터 등이 해당이 됩니다. 물론 대형마트라든지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은 대상이 안 되겠죠. 그리고 저희처럼 농촌 지역에 있어서 도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기준으로 운영기간이 종료된 그렇지만은 일단 포인트가 적립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저 역시 오늘 상생페이 제도를 이용해서 100가지를 자, 그러면은 이 오늘의 상품권을 가지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중요했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를 기준으로 포항시, 시 개천군만 그러면은 저희처럼 김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냐 그런 문제점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상생 페이백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을 조회하기 위해서 상생 페이백이 에 들어가서 인간 인증을 받든지 공동 인증서를 가지고 인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직전에 사용했던 카드보다 사용했으면 다 적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10만원, 36,000원, 10만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은 어디서 살 것이냐 재래시장 가면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남겠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8.AR이라는 들어가 보면은 오늘이 5일장, 먹지, 배달특급, 먹개비, 우체국 쇼핑도 되고 보물마켓, 배달의 영수, 온누리 공공물, 롯데온 온누리 스토어, 땡겨요, 온누리 시장, 온누리 전통시장, 온누리 굿데이, 인더마켓 온누리몰, 놀장, 온누리 마켓, 온누리 쇼핑, 시장을 방으로, 대구로 여기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를 보니까 대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저는 오늘이 5일장에서 쌀을 샀습니다. 그때 20%까지 할인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30% 할인되는 걸 구매를 하고 작곡을 하나. 근데 이때 우리가 결제 시위할 점은 보통 우리가 가품종을 사면은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한꺼번에 결제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또 특이하게 끈끈이 결제를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보시는 분 자기 포인트가 있는지 여부터 확인을 해 보시라. 혹시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주시면 아는 한 주미 답글로 오늘 방송을 듣다 보니까 고신용 4%, 저신용 3% 금리 역전, 연체하겠다 역차별 논란, 이러한 뉴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저도 금융인 출신으로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금리 구성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이 과연 대출 금리에만 한정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이 부동산. 이명 정부는 거기에 놀라서 부동산 정책을 10월 15일 날 내놨는데, 그것은 시장 논리로 따지자면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부동산 정책이 아닌가 하는 가져봅니다. 공급이 적어지고 또 취득을 어렵게 하면은 주택 소유자들은 물건을 해놓지도 못할 것이고, 신규로 집을 최초로 살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영원히 집을 구할 수 없는 이러한 한마디로 무지막지한 부동산 정책을 편 당사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대출 금리 체계를 버젓이 내놓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윤석열의 내란에 한 가지 못하고 고개 숙였던 자들과 무엇이 틀리겠는가,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좀 있으면은 지자체장 선거와 여러 가지 선거 이슈들이 있을 때 국민이 먹고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태, 공정이 아니고 정말로 공산당과 같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면은 이명 정부의 말로도 결코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 내란이라는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듣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정치적 정파들이 이익을 위해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폭거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성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하루빨리 이러한 잘못된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들은 바로잡아 해야 될 것이다. 경고를,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경고가 아니라 말하지 못하지만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 한호와 기대했던 부분에서 서서히 실망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일당을 대가를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환율 문제, 보면은 일제시대에 이한용이 매국노였다면 지금은 사대주의자
친미주의자, 친중주의자 이러한 자들이 과거의 이완용의 외국행위보다도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몬스터 사건이 그렇고 지금 각종 법조 말로만 하는 공정 것이 얼마나 진실되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다. 예, 오늘도 홍자매 농은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